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제목과 같은 주제를 다 다룬 후에 조선업종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수자쿠입니다. 중고 컨테이너선이고 길이 95m 749톤짜리인데 저배 지난 봄에 도쿄만에서 이세만까지 무인 자율운항 최초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 배가 도쿄만에서 790km 왕복으로 무인 자율운행 성공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은 얀바댐 부근에 양소류 관찰하는 관광 코스가 있는 모양인데, 그 관광버스에다가 이번에 선박용 무인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장착을 해서 2km 30분 관광 코스를 무인 자율주행하는 테스트도 성공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은 대형 카페리호에 이 자율운항 시스템 장착을 한 다음에 홋카이도 도마꼬마이 항구에 출항해서 이바라키 오하라이까지 18시간 750km 자율운항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다른 카페리에다가, 그거는 길이가 한 222m짜리인데 여기에 장착을 해서, 이거는 고속으로 26노트면 상당히 고속이죠. 고속으로 시속 한 50km 정도 이런 속도로 7시간 자율운항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자율운항 한다는 것은 입항, 출항, 정박하는 거 이 전부 자율운항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은 일단 완성된 무인 자율운항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 바다 구석구석을 이 자율운항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계속 실정 분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재단 대표는 이런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서 2025년경 무인 자율운항 선박 본격 상용화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까지 연안 화물선 대략 절반을 로봇화한다면, 이거 자율운항하는 게 결국 로봇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국내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적어도 한 80억 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령화, 인구절벽, 선원 부족 현상 대응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선박 자율운항 분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면서 실제 운항한 경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실제 운항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이런 걸 기초로 선박 자율운항 분야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도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lso hop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rules for purely autonomous navigation, 이 말 아닙니까? 일본 재단이 바로 일본의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하려고 주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 개 기관이 모인 곳입니다. 일본 재단. 그래서 일본 재단 대표의 희망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금년 그리스 아테네 선박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2,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최대 성과가 로이드 성급하고 선박 자율운항 공동개발 MOU 맺은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 국제 표준화 작업에 삼성중공업 기술을 가지고 그걸 주도할 기회를 선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일본이 이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지금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표준화 작업에 자기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율운항 기술 수준 동향 잘 분석하고 정리를 잘 해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로서는 선박 자율운항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저게 눈덩이처럼 쌓여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확실한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실제 운행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전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해운업종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알리안츠 보험회사의 기록에는 매년 한 3,000건 정도 해상사고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년 50여 척의 대형 선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깔아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지금 실려있는 화물이 얼만데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이 만약에 침몰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3,000여 건의 해상사고에서 악천후로 인한 사고는 5분의 1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율운항 기술이 이런 손실을 줄이고 예방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인간의 능력보다 더 우수한 센서들, 또 모든 방면 360도를 주시하는 비전 카메라들, 그 다음에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갖춘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기술들,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인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쉽게 더 싸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율운항 기술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는 전부 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에서 봤던 수자쿠, 이거 이용해서 도쿄만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790km 무인 자율 왕복 운항한 거, 왕복 무인 자율 운항한 거, 이거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만이 왜냐하면 가장 혼잡한 항만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혼잡한 항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헤비 트래픽 에리어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매일 한 500여 척의 배들로 북적북적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쿄만에서 항만에서 성공했다면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안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본 소프트웨어 실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막강한 자율운항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그럼 그렇지 이겁니다. 일본이 만든 거 아니고요. 돈 주고 사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금방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수자쿠오 등 일본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는 2018년 스타트 기업인 이스라엘의 오르카 AI 제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카 회사 홈페이지 구경하시죠. 네. 사진을 보면 저 두 분이 바로 해군의 기술 전문가 출신이랍니다. 저분들이 창업한 것이고요. NYK 라인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중에 일본의 벤처 회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 오르카가 일본 재단의 자율운항 선박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름이 DFFAS, Designing the Future of Pure Autonomous Ships. 두 문자 딴 거, DFFAS. 그래서 이 회사가 별도로 이제 자신들의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다 이제 밝혔는데, 실제 이번에 일본에서 실제 해상 실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대략 운항 전에 한 1년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죠. 1년간. 그러니까 운항할 항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수자크에 장착시킬 인공지능을 미리 학습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1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실력인데, 가장 중요한 게 탑재된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저게 이제 우수하려면은 사전에 1년간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운항할 항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율 운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미리 학습을 시켰겠죠. 그게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갖추어졌을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예. 그걸 기초로 이제 실제 운항을 하면서 추가로 실제 상황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지식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제 상황 데이터하고 그걸 서로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의 IQ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핵심이죠. 예,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능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아주 IQ 좋은 인공지능이라면은, 예, 운항 거리가 증가하면 할수록 실제 테스트한 실제 데이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인공지능의 지능지수 IQ는 기하급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서운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오르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도쿄만 왕복 자율운항할 때 스스로 107번을 자율 충돌 회피 운항을 스스로 했고요. 대략 한 500척 다른 선박들을 스스로 안전하게 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요거는 아주 이제 양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진 석 장 정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주 급나게 지금 밑으로 깔아앉으니까요. 예.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누적 매매 동향입니다. 예. 외국인은 1년 이상 지금 순매도 지속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1년 이상 순매도 한다면 기관도 같이 팔겠죠. 사는 매수 세력은 지금 개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업종은 매집 중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예. 조선업종 전부를 사는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은 순매수 추세이지만 대우조선은 순매도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대우조선 1년간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팩트이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는 이제 각자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